자, 이제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맞고, 맞고, 맞았고,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데, 틀린 문제가 있다면 틀린 문제를 다시 풀 거예요. 틀린 게 있으면 답을 모르는 상태로 다시 풀어보고 다시 채점하고 세모나 아니면 X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틀린 이유를 적는 거예요. 제가 수능장에서 36번을 틀렸었거든요. 36번을 제가 아마 3번을 찍어가지고 틀렸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답이 4번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3번을 찍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얘를 틀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채점을 하시고 틀린 이유를 적을 거예요. 네, 아마 제가 틀린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 마음이 급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나온 지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 X. 내가 틀린 이유가 이렇게 되니까 이 틀린 이유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방법들이 있겠죠. 그럼 내가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보완. 시간이 부족하네? 그러면은 내가 앞부분에서 풀었던 화작에서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 아니면은 문법에서 좀 더 시간을 줄인다거나. 그리고 문제가 나온 지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이걸 왜 이해를 못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능장에서 얘를 마지막으로 풀었는데 마지막에서 풀면서 약간 정신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이걸 풀면서 얘가 5분 남았으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했었거든? 그러면은 5분이 남든 3분이 남든 적은 시간이 남았을 때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자.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생각하신 보완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틀린 이유가 다 다른 것처럼요. 자, 이제 우리가 독서 지문을 분석해야 하는 타임이 왔어요. 독서 지문을 분석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회독에서 3회독까지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가 왜 이래서 이게 정답인지, 이 선지가 왜 정답이고 이 선지는 왜 틀린 선지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1회독에서 3회독까지의 목표예요. 이게 회독을 똑같은 거를 어제 풀고 오늘 풀고 내일 풀고 이래가지고 3회독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출을 5개년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선 1회독 쭉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회독 쭉 돌리고 3회독 쭉 돌리고 이렇게 하셔야 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푼 문제를 오늘 한 번 더 풀면은 얘가 답이 기억이 나요. 답이 기억이 나가지고 푸는 거는 우리 힘으로 푸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지문을 3회독 하시면은 안 돼요. 저는 회독을 우선 나무를 보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가지고 숲을 보는 형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모든 문제와 모든 선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우선 그래도 이 문단별로 어떤 거를 말하고 있는지 문단별로 요약은 해야 해요. 문단별로 다시 읽고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 요약을 한 다음에는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각각의 문단에서 이 문단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게요. 가 문단은 도입부 같은 느낌이거든요.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모델링과 렌더링 고치를 한다. 화제 제시. 이런 게 있다. 모델링, 렌더링.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 같고 이거는 이 문단은 모델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모델링에 대해서 뭐 모델링은 이런 것들이고 여기 뭐 특징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문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단에서는 렌더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같고 라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CPU의 단점인 병목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거에 대한 보완점인 CPU 보완하기 위한 GPU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1회독에서 3회독까지는 이 정도만 파악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문제 선지 1번부터 5번까지를 전부 보면서 얘가 왜 답이 아니고 얘는 왜 답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해요. 우선 1회독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틀린 것만 보세요. 틀린 것만 보시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틀린 이유와 내가 보완해야 될 것 이것들을 확실하게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1회독에서 뭔가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34번, 35번 같은 그런 틀리지 않은 문제에서 정답인 선지들을 찾아서 이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찾는 그 정도까지 할 거예요. 1회독에서 이런 지문들을 보면은 머리가 엄청 피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회독은 이렇게 약간 맛보기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회독인 친구들은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선지들을 전부 다 부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이때부터가 진짜 파고드는 건데 여기 1번 선지는 왜 정답이 아닌지 2번 선지는 지문 어디서 이게 왜 틀린지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제가 34번만 약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연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여기서 봤을 때 자연영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도 자연영상이라는 키워드가 있네. 근데 자연영상과는 달리 3D에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된다는데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해보면은 자연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렌더링에 사용되는 물질 고의 화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 표면 특성이 화소값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까? 여기 네모를 쳐줬는데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얘를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준대. 그러면은 오히려 화소값이 표면 특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표면 특성이 화소값을 결정해준다고 볼 수 있겠네? 얘는 인과관계가 틀렸네. 물질 원근감과 이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관찰 시점이 기준인 거는 렌더링이거든? 관찰 시점 렌더링. 그럼 얘는 렌더링을 기준으로 구현하는 거네? 렌더링 기준? 근데 원근감과 입체감은 이 부분에서 나왔단 말이야. 원근감 있고 입체감 있네. 그럼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하는 게 맞겠네? 렌더링 단계에서 하는 거니까.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 여기 봤을 때 해상도가 많아질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 오케이, 맞네. 병목 현상은 얘가 이럴 때 발생한다. 병목 현상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서 나왔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래. 그러면은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는 CPU가 처리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네. 이렇게 하나하나 명쾌하게 누구든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1번부터 5번을 모든 선지를 이렇게 다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 지문을 전부 다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문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문단별로 왔다 갔다 하진 않는데 지문을 2토막 내거나 길면 3토막 내가지고 푸는 방식을 선호해요. 저는 35번 같은 경우는 나문단만 읽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런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끊고 2토막 내거나 아니면 지문이 긴 경우 3토막을 내는 형식을 선호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나는 이 방법이 가장 맞네, 나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자, 이렇게 1회독에서 3회독이 끝났어요. 이게 2회독쯤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선지를 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게 분명히 생길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지를 비교하면서 그때 해설지를 이용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 기출 같은 경우에는 서해도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는 문장 집중해서 문장의 역할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이 문장, 진짜 문장 하나하나 다 끊어서 이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문장과 뒷문장은 어떤 유기 관계가 있고 이 문장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럼 다 합쳐서 이 문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정답 근거의 문장을 보면서 이게 이 많고 많은 문장들 중 왜 교수님들이 문제의 정답으로 내셨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문장을 읽을 때,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장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독을 할 거예요. 이게 4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하면은 4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하면은 보이는 게 차차차 더 넓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5회독 정도 했으면은 진짜 약간 물려요, 지문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6회독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5회독을 하면서 엄청 질릴 거예요. 근데 뭐 안 질리는 분들은 계속 이 방법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더 살을 붙이시던가 해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플러스 알파 회독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문제를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문제를 다 풀고 채점 맞는 거. 이거는 똑같이 1회독부터 5회독까지 모든 회독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네, 읽어보면서 3D 애니메이션. 뭔가 3D 애니메이션에 뭔가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것 같아. 화제듯이. 잘 보이게 파란색 펜으로. 화제듯이. 달리. 모델링과 렌더링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거구나. 이게 교수님들이 말하고 싶은 범위가 좀 좁아져 간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구나. 3D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모델링과 렌더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으신 거구나. 여기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해요. 모델링은 블라블라블라블라. 모델링은 이런 단계이다. 모델링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줬네요. 모델링이 어떤 것인지 말해줬어요. 그러면 모델링의 정의를 내려준 거죠. 이 문장은 모델링의 정의를 내려주는 문장이네요. 이때 삼각형을 활용한다. 특징. 오케이, 삼각형 활용. 이런 방식이구나. 좀 부연 설명을 해준 것 같죠? 그러면은 이 작은 삼각형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네요. 이때 꼭지점들은 정점이 되는데, 꼭지점은 정점, 특징. 정점들의 개수는 이렇게 돼도 얘는 변하지 않고 상대적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특징. 이렇게 저는 4회독이랑 5회독 때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문을 분석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장점은 뭐냐면은 안에 있는 단어가 바뀌더라도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 싶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비문학을 분석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플러스 알파하거나 아니면 이 방법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러시면은 그냥 빼고 하셔도 괜찮아요. 계속 회독을 하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선지에서 뭐뭐 할 때 길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앞부분을 제대로 안 읽는구나. 그럼 앞부분을 더 제대로 읽어야겠다. 아니면은 나는 마지막 문단에 가가지고는 힘이 딸려가지고 좀 제대로 안 읽어. 그러면은 내가 더 의식을 하면서 마지막 문단을 더 잘 읽어야겠다. 어떤 나에 맞춘 그런 피드백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정말 지적 재산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첨부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회독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뭐 순차적으로라는 말을 모른다. 그러면은 국어 그 노트를 따로 만드셔도 괜찮고 아니면 국어 단어장. 저는 그냥 영어 단어장 하나 사가지고 국어 단어장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고 반드시 국어라고 해가지고 단어들 내가 다 아는 단어라고 넘겨짚고 그러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새로 정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분이었고요. 궁금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